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연준은 이제 더 이상 연준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제 동생이 어제 오후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준 의장 유력 후보 중에 한 분, 케빈 해싯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 현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가 이제 연준 의장 이렇게 막 치고 나갔는데 갑자기 케빈 해싯이 또 옆에서 갑자기 또 치고 나옵니다. 아직 이게 확정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내가 중앙은행의 수장이 되면 금리 인하 기조가 확고해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경제 시각과 궤를 같이 하겠다.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크리스마스 전에 연준 의장 지명자를 발표를 할 거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연준 정책이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5명 지금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합격하면 이제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차기 연준 의장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복잡하게 얘기하더라. 지방에 있는 연준 위원들 말도 정말 쓸데없이 많더라. 뭘 어떻게 단순화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연준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어떤 뉴스보다는요. 코인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고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이분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현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차기 미 연준 의장이 될 수도 있는 떠오르고 있는 케빈 해싯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케빈이 한 명 더 있어요. 케빈 워시, 그리고 케빈 해싯,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 세 분, 이제 빅5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빅3 안에서 곧 조만간 전 결정이 될 거라고 봐요. 크리스토퍼 월러는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이분이 202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지금까지도 현재 연준 이사로 있습니다. 이분도 2030년까지 지금 이 연준에서 어차피 남아서 이사로 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 두 명이 지금 모두의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월 달에 10일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금리 인하 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지금 80%가 금리 인하 확률 이제 넘어갔죠. 그리고 곧 있으면 5명 면접 봐서 최종적인 연준 의장 이제 후보가 되겠죠. 지명자를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 어떤 기간이냐? 마지막 이제 그 면접 보기 전에 내가 진짜 킹왕짱 비둘기예요라고 재무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모자 쓰시고 그 연준 어떤 그 리노베이션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롬 파월 의장, 이거 봐봐. 당신이 예전에 이거 빌딩 이거 하는데 어마어마한 혈세를 썼던데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어? 하면서 이제 어깨를 막 툭툭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당시에 이게 사실은 5년 전 비용 말씀이신가요? 그거 옛날 거잖아요 라고 실은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멋쩍었던 거 기억하시죠? 투자는요 사실은 내재 가치,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과 가격이요. 따로따로 노는 때가 종종 나옵니다. 전쟁이 빵 터지거나 관세 폭탄이 빵 터지거나 어마어마한 청산이 나오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때 서로 따로 놀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만날 것이다. 요 믿음이 없으면요. 사실은 투자를 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 믿음이 없으면 굳이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투자가요. 지금과 미래 어떤 세상이 똑같지 않잖아요. AI다, 크립토다, 변화가 있겠죠. 지금과 미래의 변화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격차에 내 땀과 눈물로 모았던 내 자산을 베팅하는 거예요. 내 돈을 거기에 거는 겁니다. 이게 투자거든요. 미래가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제 내년 5월달 연준 의장 킹왕짱 비둘기가 올 것으로 거의 99% 확정됐다라고 보면 돼요. 왜? 후보 자체가 비둘기밖에 없어요. 누가 더 킹
큰 비둘기냐를 지금 놓고 겨루는 경연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 연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뭐 JP 모건이 예전에 이제 JP 모건 대저택에서 이제 몰래 비밀 회동을 하고 연준을 이제 만들자고 해서 지금 그 이후로 연준이 지금까지 뭐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죠. 사실은 그럼에도 정치 중립성을 지켜야만 하는 기관입니다. 사실 이제 국가의 그 중앙은행의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사립, 민간, 이제 대형 은행들이 거기 대주주로 참여를 했던 만큼 이게 지켜지기는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어찌됐건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정치 중립이 돼야죠. 연준이.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는 노골적으로 안 지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중립 이거는 아마 어려워질 겁니다. 이게 코인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가 중요하겠죠. 이 화면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비트코인 진영과 JP 모건, 친코인 대 반코인. 지금 전쟁이 쌀벌합니다. 실제로 이거 실화입니다. 다 진행형이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시죠. 이 지금 전쟁과도 밀접한 실은 관계가 있어요. 2024년 11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때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뽑혔습니다. 미국의 선거 작년 11월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테크놀로지스트, 그러니까 테크 세력들과 크립토 세력들이 일으킨 저는 쿠데타다. 정권을 뒤집은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반코인 정부를 친코인 정부로 갈아치운 겁니다. 반코인 누구라고요? 캐리 갠슬러, 뭐 민주당, 뭐 로비를 했습니다. JP 모건, 그렇죠? 친코인이 누굽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블랙락, 피터 틸 사단,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얘기를 드리면 JP 모건은 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연준과 JP 모건은 결을 같이 합니다. 반코인이죠. 근데 지금 이제 정권이 뒤집히면 누가 힘을 갖게 된다? 친코인파. 친코인이 누구예요? 미국의 재무부. 트럼프, 그러니까 친코인 인사들. 친트럼프 인사들. 그러니까 피터 틸 사단이 되는 거고 재무부 장관이 되는 거고 지금 블랙락도 이쪽으로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저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제 그때 정부 관료들이 또 골드만삭스 출신이 많았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JP 모건과 블랙락도 뭐 이제 보안적인 관계도 뭐 없진 않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이들도 실은 경쟁을 합니다. 이거 뭐 이제 뭐 같은 편이라고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같은 편까지는 아니고 자기들끼리도 경쟁해요. 세력이 하나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 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또 기본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역사를 보시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쿠데타라는 게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소위 말해서 나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숙청해요. 이거 아시죠? 왕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기존의 왕족은 3대를 멸합니다. 기억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재무부 장관, 정권을 잡았네요. 그러면 반대편 지금 여기서 숙청을 그러니까 지금 비율을 든 거예요. 연준, 제롬 파월 의장 이쪽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숙청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힘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연준은 이제는 이제 대놓고 정치 중립성은 아예 사라질 겁니다. 이 정치 중립성과 함께 기존에 좌지우지했던 전 세계 이제 머니 프린터 이제 기축 통화잖아요. 달러 때문에 금리 맨날 그 연준 의장 입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힘의 이동이 어디로 갈 것이다. 이제 트럼프와 재무부 쪽으로 가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 연준을 정치적인 도구로서 활용을 할 겁니다. 이게 깨졌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목표가 뭡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이 뭡니까? 마가죠. 미국을 다시 리드하기, 제조업을 다시 일자리를 투자를 유치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고관세, 저유가, 저물가죠. 저금리, 약달러로 이루고자 미란 보고서 이미 수년 전부터 이게 이미 나와 있고요. 이 방향성은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변하면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음 행동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을 장악합니다. 유일하게 지금 말 안 듣고 정말 가가지고 꿀밤을 때리고 싶은 그 마지막 사람 지금 누굽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그러니까 뭐 협박도 하고 뭐 이제 너 돈 많이 썼다며 너 잘라버릴 거야. 지금 잘라버릴 거야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연준을 장악하면 그 다음 그럼 뭐 하겠냐라는 얘기예요. 금리 인하하겠죠. 돈 많이 찍겠죠. 근데 이거 이제 종이돈을 얘기하는 과거의 연준이라면 재무부도 장악했잖아요. 재무부는 뭐 합니까? 재무부도 돈 찍어서 이제 찍진 않지만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돈을 찍는다는 표현은 오히려 민간 기업에게 권한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는 거예요. 연준이든 재무부든 빅테크든 플랫폼 회사든 누가 됐든 돈을 더 찍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뭐 콤보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내년에 베어리시 하실 수 있는지 하락을 보고 있는지 뭐 저 같으면 뭐 전혀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 전혀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저는 세종대학교 홍익기 교수님, 코트라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이분의 책은요, 사실 뭐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인 이야기 뿐만이 아니라 뭐 책 많이 쓰셨어요. 특히 이제 유대인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최근은 아니고 작년에 쓰셨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 나름 최신작이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이제 사상, 역사, 뭐 지금까지 흘러온 뭐 주요 개념들 이런 거 있죠. 웬만하면 다 집어넣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셨다라고 보여져요. 저도 이거 사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전 세계의 기축 통화는요. 과거에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미국이요. 미국 달러죠. 기축 통화의 수명은 대략 100년 정도입니다. 근데 거의 이 달러가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대로라면 이제 달러가 끝나야 돼요. 이 제국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 바꿔야 됩니다. 근데 누가 바꿉니까? 유대계 금융 세력들은 지금까지 기축 통화의 발행권을 놓쳐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그럼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처럼 그냥 국가를 옮겨가는 대신에 어떻게 할 것을 이미 결정을 했습니까? 달러를 디지털로 바꾸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과거에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100년 동안 연준에서 글로벌 기축 통화를 찍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전 세계에 퍼다 나르면서 수수료 장사를 했습니까? JP모건,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닙니까? 돈을 유통했죠. 돈을 찍어내는 독점, 돈을 유통하는 이제 사실상 독과점 권한을 누가 누렸습니까? 연준과 JP모건이 과거 잘 누려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뭐 빅테크 회사들, 뭐 코인, 뭐 예전 같으면 무슨 코인 거래소 따위가 돈을 찍어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핀테크의 스타트업 따위가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냅니다. 물론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빅테크 뭐 이런 거죠. 쿠팡에서도 뭐 이제 자체 스테이블 코인 찍고 저 뭐 페이스북, 메타에서도 찍고 저희 뭡니까? 월마트에서도 찍고 네이버에서도 찍고 카카오에서도 찍고 이해되시죠? 이거 이미 확정적인 미래 맞습니까? 그렇죠? 나중에는요. 지금은 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근데 각국의 정부에서는 CBDC를 찍을 거예요. CBDC는 뭐냐? 예전에 콧땡땡 때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지원금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 지원금 언제까지 안 쓰시면 그거 소멸됩니다. 반드시 쓰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CBDC예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분명히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돈을요, 과거에는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만 찍었잖아요. 근데 뭐 이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디 이런 시정 잡배들이 돈을 찍는 춘추 전국시대, 좋게 말하니까 중국 전국시대지, 이거 거의 멍멍이 판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너도 나도 돈을 찍는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 드리지만 투자는 현재와 미래 간의 간극이 있어요. 격차에 우리의 돈을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까요? 그때 돈이 디지털 화폐가
어디 쪽으로 가장 많이 흘러갈까요? 그쪽을 우리가 공략하면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화폐 발행권이 더 이상 독점이 아닌 거예요. 연준만 돈 찍었던 게 아닌 거예요. 한국은행만, 일본은행만, 유럽의 중앙은행만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독점이 아니죠. 자격 요건이 있지만 이것을 충족시키면 말 그대로 누구나 돈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특히 빅테크들, 아마존이다, 쿠팡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할인 혜택 주고 더 싸게 막 하면 이거 안 쓰겠습니까? 이거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빅테크가 한두 개입니까? 뭐 플랫폼 기업이 한두 개입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다 해서 자기들 코인을 찍어버리면 화폐의 가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지금 당장 뭐 내년만 지금 얘기 드린 건 아닙니다. 엄청난 양의 디지털 화폐, 디지털 토큰, 디지털 머니, 가치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엄청난 양이 찍혀서 돌아다닐 거예요. 그것도 디지털이니까 뭐 정산하고 결제하고 이거 송금하는데 뭐 시간이 걸립니까? 수수료가 뭐 비쌉니까? 아니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때 디지털 희소성이 뭐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아닐까요? 비트코인 말고 뭐 다른 게 있으면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강남 아파트 좋아하잖아요. 강남 아파트도 토큰화 됩니다. 뭐 당장의 얘기는 아니고요. 그때 됐을 때, 전 비트맥스는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그때 수많은 화폐와 토큰과 가치와 부가 이동해 다니는 인프라가 뭐냐 이거예요. 인프라. 고속도로. 거기에 투자를 미리 해놓으면 돈을 벌겠죠. 왜? 거기서 수수료 계속 떨어질 거니까. 그 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뭐다? 이게 이더리움 아닙니까? 이더리움에 뭐 솔라나다, 아발란체다, 뭐 저기 뭐 헤데라다, 이제 뭐 경쟁자들이 치고 오겠지만 엄청난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그들은 전 세계의 법정 화폐를 아예 없애기로 작정을 한 것은 혹시 아닐까요? 무려 1988년 이코노미스트의 표지 보여드린 바가 있죠. Get ready for a world currency. 뭐 세계 단일 화폐에 대해 준비가 됐습니까? 독수리가 있는데 밑에 전 세계 이제 법정 화폐가 불타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화폐를 불태운다. 그렇죠? 1988년부터 이 얘기를 했다. 이거는 올해 3월 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밑에 있는 건요. 달러입니다. 종이 달러를 지금 불쏘시개를 하나 들고 있고 하나는 석유죠. 석유의 불쏘시개에서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종이 달러가 다 타버릴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현재는 과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이제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막 시작이 됐잖아요. 아직도 뭐 동전도 있고 종이도 있습니다. 뭐 거의 이제 뭐 안 쓰긴 하지만 이게 점점 이쪽으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고 있죠. 지금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뭐가 진행된다? 달러라이제이션.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선호할 겁니다.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트럼프보다는 저는 트럼프의 어떤 그 언어에 우리가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트럼프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들이 있어요. 달러라이제이션 이후에 달러를 좀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디지털 달러도 어느 순간, 이 나중이라는 것은 이제 수십 년 이후를 얘기해요. 디지털 달러도 언젠가 몰락이 오는 거 아닐까요? 그때는 이제는 이 휴지 조각, 뭐 이제 짐바브웨 달러처럼 디지털 달러, 나 이거 됐고, 나 비트코인만 받습니다. 비트코이나이제이션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수십 년 후, 이제 뭐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국가 빚을 혹시 이걸로 좀 털어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미국이 이제 룰을 바꿔버려서 이전엔 금 모으기 운동에서 비트코인 모으기 운동으로 룰을 바꿨을 때 이제 역사적으로 미국은 룰 체인지의 천재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이게 저는 피벗을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AI와 저기 크립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30년, 40년, 50년 후에 트럼프 대통령 없을 텐데. 그렇죠? 지금 이미 거의 뭐 연세가 80이 다 되셨거든요. 근데 저는 에릭 트럼프는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그러니까 이거를 뭐 또 너무 철석같이 믿으시면 곤란하고 미래는 사실은 누가 알겠습니까? 가봐야 압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들이 트럼프에게 너 내가 왕 시켜줄게. 그러니까 넌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역할을 혹시 준 건 아닐까요? 왜? 트럼프 어차피 30년 후에 없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게리 겐슬러처럼 혹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처럼 반코인 인사들처럼 친코인에게도 뭐 역할이 부여된 분 중에 한 분이 트럼프가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제 연준을 없애기 전에 일단은 장악이 먼저겠죠. 장악하고 힘을 뺐다가 나중에 연준이 흐물흐물 되고 그 다음에 지니어스법 이거 제일 먼저 통과시켰죠. 지니어스법이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이죠. 비트코인 SBR 이거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이해합니다. 그만큼 뒤로 늦어지고 있고 근데 뒷단에서 자꾸 이제 그 불법 행위로 비트코인 계속 뺏고 있습니다. 저기 어디입니까? 캄보디아에서 뭐 10몇만 개 비트코인을 지금 또 수거를 했습니다. Strategic Bitcoin Reserve 이거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할까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100%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결국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음모론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될까요? 이거는 셀프 반드시 검증을 거치셔야 되고요. 셀프 검증을 한다고 해도 이론에 불과합니다. 지켜봐야겠죠. 뭐 이제 책을 많이 이제 좀 그 추천을 종종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랜만에 앙드레 코스톨라니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저는 이 책을 예전에 봤는데요.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보면 너무 좋고요.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문해서 이제 막 읽기 시작한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 홍익기 전 뭐 세종대 교수님의 책인데요. 저는 뭐 그러니까 유튜브도 공부가 되는데요. 이런 그 책들도 보시면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좋은 책은 저는 2번, 3번도 봅니다. 공부는 왜 할까요? 혹시 상승장에서 폭등할 종목을 찾기 위해서 아닐까요? 혹은 좋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하진 않을까요? 그것도 맞죠. 뭐 공부를 해야 종목이라는 것도 보이고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도 익혀질 겁니다. 근데 반은 틀리다고 봐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 왜? 우리가 어떻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좋은 종목을 사서요. 언제 삽니까? 쌀 때 삽니다. 그래서 오래 버티면 이기는 게임인데요. 최근에 가격이 좀만 이제 뭐 비틀비틀 하니까 이제 뭐 막 이렇게 저주를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오래 버텨야 이기는 게임인데 오래 버티지 않기 위한 모든 이유를 뭐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뭐 그 의견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왜 하냐? 좋은 종목, 뭐가 좋은 종목일까요? 우량 자산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싸다? 얼마가 싼 겁니까? 얼마가 비싼 겁니까? 이 타이밍에 대한 감각은 그냥 주어집니까? 오래 버텨야 된다는데 이게 쉽습니까? 정말 막 살이 떨리지 않습니까? 이게요, 사실은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갖춰지고요. 공부만으로는 전 부족하다 봐요. 지독하게 실패를 아마 하실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실패를 어떻게 안 하고 성공합니까?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번 한 번 극복하면서 쌓인, 내 몸 안에 쌓인, 뭐 어떤 분 뭐 살이라고 하시는데 경험치가 있어요. 그 경험치와 이 공부가 만나면 큰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안목과 타이밍에 대한 감각과 버티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시간에 다시 안 오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원화책을 하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좀 이제 좀 이게 오래 가면 그냥 계속 살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구나. 진짜와 가짜는 저는 시간이 지나면 나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